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리뉴얼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정답률은 25%. 적당한 수준이죠. 4명 중에 1명이 맞추는 겁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자 메뉴를 새로 구성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다 꼼꼼하게 읽어 보셨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포인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손님들이 주문할 때 가장 많이 함께 주문한 단품 메뉴들을 코스 요리 메뉴로 구성한다. 근데 그 코스 요리 메뉴는 최소 2가지 이상의 단품 메뉴로 구성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최소 2명 이상의 손님으로부터 주문된 단품 메뉴 조합에 대해서만 코스 요리 메뉴 후보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핵심입니다. 최소 2가지 이상의 단품 메뉴를 구성하고 또한 최소 2명 이상의 손님으로부터 주문된 단품 메뉴 조합에 의해서 조합. 자, 여기서도 핵심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코딩할 때 컨비네이션을 써야 돼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 끝에 가면 또 컨비네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카카오 문제고 어떤 문제고 간에 이 문제 내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낼 수 있는 요 키워드를 벌써 딱 줬어요. 지금 조합이라고 좀 알려줬습니다. 예. 이 조합으로 풀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예제를 이렇게 줬어요. 예제를 보면 1번 손님은 이렇게, 2번 손님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4번 손님도 이렇게 주문하고, 네. 우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이제 돈가스를 시켰다. 이게 돈가스예요. 돈가스를 시키고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뭐 메밀국수를 하나 시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조합이 있다는 거죠. 메밀국수, 뭐 메밀, 돈가스, 생선가스. 이 사람은 돈가스 시키고 생선가스 시키고 이 사람은 생선가스 시키고 뭐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이런 단품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이제 그 메뉴를 이제 구성한 거죠. 메뉴를 구성했는데 메뉴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AC를 구성했어요. AC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6번 손님으로도 총 4번이 주문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랑 메밀 소바 이런 식으로 구성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도 요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돈가스하고 메밀 소바를 많이 먹고 있어서 그 예를 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메뉴를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녹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생뚱맞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100%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리 3개짜리는 CD 뭐 3번, 4번, 6번 손님으로부터 총 3번 주문이 됐고요. 요리 4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4개짜리를 그러니까 손님은 최소 2명이 나와야 되고요. 요리도 그 2개 이상이냐, 3개 이상이냐, 4개 이상이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이 손님들이 주문한 내용을 뭔가 이게 교집합처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추려냈다.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만든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그 이거 다 잘 읽어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머리로 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트를 가지고 와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노트를 가서 써서 공책에다가 어떤 내용을 이걸 쓰고 적으면서 이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 이게 될 것 같지만 이게 머리로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이거를 공책에 써가면서 좀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입출력 예제를 보겠습니다. 입출력은 이렇게 줬을 때
코스가 2, 3, 4를 준다는 거죠. 코스가 2, 3, 4를. 여기서 2가 나타나는 게 두 개짜리를 만들고요. 요 오더스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두 개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를 만들고, 네 개짜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보면 AC가 하나 나오고요. ACD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밑에. 네, 위에 있네요, 이거는. 설명이. 예,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AC, CD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예, 코스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로 만들었다. 예, 코스죠. 코스. 그러면 요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똑같이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섯 개짜리는 없잖아요. 여기 결론이 다섯 개짜리가 없어요. 다섯 개짜리가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요리 다섯 개 주문한 손님이 한 명 있지만 최소 두 명 이상의 손님에게 주문된 요게 아주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한 개 있지만 손님이 최소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두 명 이상의 손님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셔야 돼요. 네. 그럼 결국에 그렇게 되면 문제를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이 첫 번째 이 예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출력 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바 버전으로 봤을 때는 이 예제를 가지고 2, 3, 4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할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이 문제는 보면 보통 보면 이 메뉴 관련된 문제는 해시맵이 무조건 써요. 어떤 요리, 메뉴 뭐 이런 거는 해시맵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A가 몇 개 나왔느냐. 보통 보면 A가 몇 개 나왔고 어떤 이제 누가 이제 이 요리를 시켰을 경우에 다시 얘를 다른 해시맵하고 또 연결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 A가 몇 개 나왔느냐. 보통 1차원 옛날 문제들은 이런 식이 많죠. 이 A가 몇 개 나왔느냐. 지금 A가 지금 총 4개 나왔죠. 그럼 A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A가 몇 개 나왔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합을 통해서 이 A를 만들 수 있는 조합. 그러니까 뭐냐면 A가 B랑 같이 되고 AC, AF, AG로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 입장에서는 BC, BF, BG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주문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 2번 입장에서도 다시 A가 C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는 거고 3번은 CD, CE, D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짜리가 이거고 세 개짜리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짜리도. A, B, C를 하나 구하고 A, B, F, A, B, G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 맵의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시맵과 컨비네이션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시맵에 어떤 키 값을 넣어줘서 이제 구하는데 이 키가 그냥 단순히 A가 몇 개 나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메뉴를 가지고 두 개짜리를 만들고 세 개짜리를 만들고 걔네가 여기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걔네들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조합을. 이 문제는 조합을 할 줄 알고 조합을 알고 그 다음에 해시맵에다 그거를 키로 넣을 줄 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박아 놓은 거죠. 컨비네이션과 해시 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무엇인가 사전 지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하고 해시 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걸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면 못 푸는 거죠. 이 사전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컨비네이션은 제가 유료방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 자세한 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적인 것만 제가 찍으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은 일단 퍼미테이션이 있어요. 퍼미테이션은 순서를 고려하는 문제거든요. 1, 2, 3인 경우에 순서를 고려했을 때는 얘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6개가 나오고 컨비네이션인 경우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 2, 3은 1, 2, 3 한 개예요. 이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일반적으로 컨비네이션 문제는 백트래킹 방법을 풀어요. 그럼 백트래킹이 또 뭔지 아셔야 되죠. 그럼 백트래킹도 다 자세히 알 필요 있느냐?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이 백트래킹은 어떤 애냐면 스택을 이용해요. 자기의 얘 자신을 부르는데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불필요한 탐색을 하지 않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어, 자기를 제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껴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 가고 얘한테는 갈 필요 없어. 그럼 얘를 잘라버려요. 얘한테는 안 가요. 더 이상. 얘한테 가요. 그러니까 백트래킹은 그런 식의 개념이고 BFS나 DFS, 특히 DFS랑 같은데 DFS는 모든 노드를 다 도는 노드예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백트래킹이 불필요한 걸 탐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에는 다시 1한테 가지 않아요. 이 케이스를 보면 컨비네이션을 구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부터 있는데 두 개씩 했을 경우 1, 2, 3인 경우에 두 개씩 했을 경우에 조합으로 요거만 나오는데 이게 이거까지 이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얘한테 다시 가지 않고 얘한테 간다는 거죠. 또 이 입장에서는 이를 가지 않고 다시 앞에 것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 문제가 같냐면 이 문제는 보세요. 이 문제는 이 A라는 애가 메뉴를 만들 때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죠. A, B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C, A, F, H. 근데 이 B라는 메뉴는 다시 A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B, C, B, F, B, G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B, C, B, F, B, G도 여기 B, C가 하나가 있으면 걔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땡겨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 메뉴를 다 만들어요. 이 메뉴를 다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지금 소팅을 해서 그런데 A, B, A, B, A, C, A, D, A, F인가? A, F, A, G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개짜리 만들었죠? 세 개짜리 만들겠죠? A, B, C 이쪽에 가면 어디 있을 겁니다. A, B, F, A, B, C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를 만들고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조합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얘를 맵에다 저장한 게 이겁니다 지금. 그럼 이 맵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 이 메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원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을 원하는 거예요. 두 개짜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 두 개짜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 세 개짜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 2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2명 이상이 선택한 경우. 그래서 요거가 이게 이제 지금 2명 이상 선택했다는 메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만 이제 조사를 하면 되겠죠. 2 이상. 얘 이제 맵의 키가 이거고, 밸류가 이제 2 이상인 애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다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소팅을 한번 해주고, 맵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맵에서 이제 소팅을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맵 소팅, 내림차순 소팅하고요. 4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2개 이상, 2개 이상인 경우를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키 랭스하고 코스가 이제 2, 3, 4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그 얘기죠. 키가 두 개면, 메뉴가 2개면 코스 2개짜리랑 같으면 되고, 3개짜리면 3개짜리랑 같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맵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가 이거죠. 키셋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엔트리 셋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맵을. 그다음에 이터레이터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쓰고요. 키셋이나 엔트리 셋. 네. 요 두 개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알아는 두셔야 돼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요걸로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거의 뭐 거의 안 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쓰니까 하여튼 무조건 이 세 개는 아셔야 돼요. 예. 무조건 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한번 해서 네, 그 요걸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